안녕하십니까. 저 김동영입니다. 제가 LG전자에서 만으로 21년을 근무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거의 없었던, 몇 번 경험하지도 않았던 저희 경영진들 앞에서 발표를 하듯이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아무쪼록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려는 이 내용은 제가 몇 달 전에 무역협회에서 의뢰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 보고서를 약 한 40장 정도를 썼고요. 해당 내용에서 과학기술 관련된 내용과 전기차 쪽으로 발췌한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두 장의 사진은 이 위에 있는 과학기술 정책으로 보는 중국 전기차 성장 배경, 이 텍스트를 챗GPT에 넣어서 뽑아낸 이미지입니다. 유사성이 좀 있죠. 자, 먼저 제가 잠시만요. 예, 프린트물하고는 조금 다르게 요 14호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4호가 25년도에 저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죠. 13호하고 14호의 가장 큰 차이는 13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제조 2025가 가장 중요했고 14호로 들어오면서 이 과학기술 쪽으로 굉장히 좀 선명하게 바뀌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 자각입니다. 기술 자각. 앞에 오종혁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그 언급이 있는데 기술 자각 부분에서 신에너지차가 정식으로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뒷부분에 보면 신에너지차에 대한 중국의 고민은 훨씬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정식으로 이제 들어간 게 14호 때 들어갔다. 그리고 이때는 56개 정책 과제 중에서 아시다시피 66억 위안의 예산 투입이 계획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로 넘어오면서 양회 때 국무원에서 이제 정식으로 발표를 했죠. 당과 국가기관 개혁 방안이라고 해서 5개 기관이 중앙에서 신규 신설이 됩니다. 중공중앙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이 370명의 이 움직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의 리트머스잖아요. 중국은 뭐 공산당이 이제 국무원인 행정부를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 5개의 기관이 설립이 됐는데 거기에서 중앙커지 외웬 호의라는 이제 과학기술 관련된 중앙 컨트롤 차원의 조직이 신설이 됐다. 이거는 이제 14호하고 연결고리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강 차원에서 중앙에서 이걸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당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이용해서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리더십을 강화하고 각 부처 및 위원회의 충실한 임무 수행 지도하고 그다음에 공동조직 구성을 통한 원활한 핵심 기술 연구 추진 및 촉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과학기술 자체가 중국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진핑 정부가 기술에 대해서는 진심이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차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전기차는 신에너지차라고 하는 새로운 전력 시스템을 사용하며 전적으로 혹은 주로 전력 기반의 신에너지원으로 구동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이제 포함이 되죠. 그래서 순수 전기 배터리로 돌아가는 전기차는 약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신에너지차 안에 아까 우리 임채용 박사님께서 토론 자료 중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요 신에너지차는 저희의 중국의 친환경 계획하고도 맞물려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보면 친환경 에너지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페이탄 능웬이라고 그래가지고 비탄소 에너지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원자력 발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집어넣는 걸 보면 요 신에너지차도 그런 어떤 용어 구분 정도를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하이브리드에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중국은
엄격하게 이렇게 지원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반대죠. 이게 뒤에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밸류 체인인데요. 그 중국의 밸류 체인이 잔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로우스트림 요거를 뭐 쌍요, 중요, 샤요라고 해서 이게 커먼 랭귀지예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그 인터넷 모바일 그 마케팅 전문가분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자기들의 잔예렌을 가지고 뭐 쌍요, 중요, 샤요로 그냥 섞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개념 저희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커먼 랭귀지화 돼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요 쌍요, 중요, 샤요에 맞추어 가지고 요 신에너지차의 잔예렌을 계획을 거기에 맞는 산업 계획을 다 세우고 있죠. 그래서 뭐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미드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업체 비아디, 그 다음에 이제 로우스트림으로 들어가면 충전 인프라 구축, 요것도 지역, 그 다음에 시기별로 해가지고 계획이 이미 이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산업 정책의 개요를 좀 들여다보면 컨셉은 거의 91년부터 이 신에너지차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국책 연구 과제로 이제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현재 전환기에 들어와서 현재까지에는 이제 정책이 시장을 주도하는 단계가 아니고 시장이 그냥 시장 스스로를 리딩하는 단계로 이미 진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 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국의 전기 자동차의 그 판매 침투율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전기차가 이미 하나의 명확한 산업이 되어 있다. 이제 글로벌 판매 현황을 보시면 뭐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비아디가 넘버 원이죠. 넘버 원이고 탑 5 안에 3개의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지금. 그리고 전체 판매량의 33%. 그러니까 중국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완전히 리딩이다. 리더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수 판매만 보시면 현재 그 12년도에 949.5만 대, 949.5만 대 판매를 했고 이거는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 그 좀 상당히 고무적인 게 2012년도 대비해 가지고 2023년도 들어오면서 명확하게 바뀐 게 있죠.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이 없어졌어요. 그랬는데도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제 24년도 들어와서 요새 이제 뭐 경기도 안 좋고 막 이러니까 가전 하향, 그다음에 구매세 면제 뭐 이런 정책들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지금 현재 중국의 전기차 정책은 굉장히 프로그램화돼서 계단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침투율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침투율이라는 게 특정 산업에서 이 신개념 제품이 그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된 제품으로 인정을 받느냐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구분점 같은 건데요. 통상적으로 20%가 캐즘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계곡이 존재하죠. 이게 뭐 주식에서도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인데, 그러니까 어떤 산업군의 제품이 그 20%에 딱 달하기 전에 굉장한 캐즘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지금 현재 몇 프로죠? 23년도에 31.6%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캐즘을 완전히 넘어갔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는 중국 내에서 그냥 일반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른 국가들은 어떤가? 다른 국가들은 유럽이 지금 19.5%, 그 다음에 이제 북미나 기타 뭐 이런 데는 10%도 안 됩니다. 23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명실상부 전기차에 대해서는 선진국이다. 자, 그리고 전기차 수출 동향을 보시면 그 491만 대 중에서 25%가 이제 전기차예요. 근데 23년도에 중국 자동차 수출이 전년비 58%가 증가를 했는데 신에너지차 수출이 77%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의 판매 속도가 더 빠른 거죠. 그만큼 이제 그 중국 전기차의 해외로의 확산도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그 링더 시대의 그 신에너지차는 독일 공장을 첫 가동을 했다. 이건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의 글로벌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래도 과거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팔면서 만들어 나왔던 그런 어떤 그 국제 인프라,
그 부분이 이제 전기차로 차츰차츰 대체되는 시기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매 보조금 지원 정책을 한국하고 중국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뒷장에 이제 한국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산업 정책을 보시면 그 16년, 19년을 기점으로 국가 지방 요게 이제 1%뭐 1점 뭐 1.0, 1.05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연도별로 그 지원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뭐 10%에다가 그 다음 연도에 8%, 6% 이게 14호 때 그냥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보조금 정책 자체가 굉장히 규격화돼 있고 미리미리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는데 한국의 그 보조금 지원 정책은 예산 확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것이 확정되는 시기도 좀 이렇게 약간 그 플렉서블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변화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중국의 전기 자동차가 치고 들어온다. 그러면은 배터리의 그 효율성에 맞춰 가지고 예를 들면 중국산 뭐 FCL 뭐 배터리라든지 뭐 NCM이라든지 요거에 맞춰 가지고 걔네들한테 조금 약간 그 뭐 좀 이렇게 그 제한을 두는 그런 정책들이 갑자기 신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약간 중국 대비해서는 한국의 지원 정책 자체가 조금 덜 프로그램화돼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 정책에 대해서도 좀 한국하고 우리가 다른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지역들이 다 14호 계획을 완료하는 2025년을 종료하는 시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뭐 얼마나 만들겠다 이런 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 그거를 다 뭐 컨펌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지방에 이제 그 충전소 구축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그 미끼를 많이 던져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로 하여금 너네가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배터리에 물이 많이 필요하지. 그 물 많은 지역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여기다가 배터리 공장 짓고 인프라 충전 인프라 깔면은 인센티브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기업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이제 셋업을 하고 있다. 반면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전기차 지금 저도 이거 보고 좀 상당히 놀랬던 게 충전 인프라 구축이 그 글로벌 거의 넘버 원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1.9대 1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 한 개당 2대를 충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느낄 때 여전히 한국은 전기차 사기가 좀 그래. 왜? 충전 인프라가 잘 안 돼 있어. 이렇게 다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정책 홍보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8대까지 한국하고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열심히 사잖아요. 또 이제 한국은 요새 또 하이브리드가 갑자기 막 치고 올라오고 이게 좀 비정상적인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전기차에 굉장히 진심으로 그런 홍보를 하고 인프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인조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본 건 이겁니다. 좀 명백하게 보이는 게 그 하이브리드 차가 한국이 23년도에 글로벌로 유일하게 아주 큰 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일본도 그렇게 하질 않는데 한국의 하이브리드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거냐?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는 전기차가 아니잖아요. 내연기관의 차고. 내연기관 차는 현재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그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약간의 리테일과 리테일 업그레이드와 손익 개선만 하면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개선할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가는 길이죠. 대기업들이 제가 볼 때 그냥 이렇게 가고 있는 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방지하려면 전기차에 대해서 뭔가 좀 진심으로 되도록 그 기업들을 좀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고 그거는 뭐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기차와 그 이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차는 저는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는 뭐 이 반도체가 일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게 통상 한 200개 정도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율주행 3단계 기준의 전기차에는 약 한 2,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거죠. 이거는 완전히 디바이스고 얘는 그냥 비어클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중국처럼 이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체계적인 그런 어떤 정책 수립 그다음에
이제 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발표하려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